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한일 3국 간 공조가 한일 관계 강화를 통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역시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지난 8일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데 주목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향상시켰고 3국 군사훈련의 다년간 일정을 확대 발전시켜 지난해 10월 첫 3국 연합공중훈련 실시를 비롯해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2022년 합의를 활성화했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특히 양국 관계 회복에 앞장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태평양 지역과 더 광범위하게는 세계 질서에 대한 안정적 영향력으로서 미한일 3국 간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하며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 공유는 미한일 간 지속적인 유대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별도의 결의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오는 4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러시아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 위협을 두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해 미한일 3국 등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take the continued efforts by Kim Jong-un to advance and develop sophisticated weapon systems and capabilities very, very seriously. We have to. And we also take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very, very seriously, which is why, as I've said many times, the president has added resources, added capabilities, really invested more in deepening our bilater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our trilater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Japan. 커비 조정관은 또 최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금을 일부 해제하고 북한이 러시아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양국 간 지속적이고 급성장하는 국방 관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면서 미국의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은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상황의 격화를 의미하며 영내 및 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더 이상의 핵 위협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적절하게 군사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러시아 지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 안보 관련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13일 본회의에서 국가 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을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95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600억 600만 달러, 이스라엘에 141억 달러, 인도태평양 동맹국 지원 및 중국 억지에 48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과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적국들의 이런 지원이 미국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절충하지 못한 국경 보안 관련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북한 남포 항구 근처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 2개를 건설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는 유조선 저반 시설까지 새롭게 들어섰는데 공식 유류 반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이처럼 유류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남포항 인근 유류시설 밀집 지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2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남쪽 한 지점에 굴착 중인 두 곳의 모습으로 굴착된 원형 모양의 지름은 25m 정도 됩니다. 주변에 수십 개의 원형 유류 탱크가 자리한 점으로 볼 때 이곳에도 조만간 지름 25m 크기의 유류 탱크가 올라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이곳에 원형 부지를 조성한 이후 3년 넘게 방치해왔는데 다시 굴착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지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이 일대의 유류 탱크는 현재 34개로 늘었는데 이번에 포착된 새로운 유류 탱크 2개가 완공될 경우 이 일대의 탱크 수는 36개가 됩니다. 북한은 유조선 저반 시설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달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기존 부두 4개 옆에 새로운 부두를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부두는 바다 쪽으로 약 265m 뻗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2021년 부두 3개가 자리한 이곳에 약 300m 길이의 네 번째 부두가 건설됐다고 보도했었는데 2년여 만에 부두 1개가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유류 탱크와 유조선 저반 시설 확충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공해상 등에서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남포로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실제 반입되는 유류양은 매년 50만 배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문가 패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대북제재 집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That we will always seek to appropriately enforce our sanctions.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인 김수길 북한 노동당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 비서가 러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제재를 적절히 집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13일 COI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또 저지르고 있다는 2014년 COI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문제가 잊힌 위기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UN 등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정부도 이날 BOA의 COI 북한 인권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전 범위를 상세히 다루고 분석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해당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가장 개탄스럽다고 밝히고 체코는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BOA의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하고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약물 규정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국제기구 세계 도핑 방지 기구가 북한 역도 선수단에 대한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 검사관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 대변인은 13일 BOA의 관련 질의에 다른 도핑 방지 기구의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과 절차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외국 조직이 북한에 입국해 도핑 샘플을 채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남녀 역도 선수단은 지난 10일 종료된 2024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세계 신기록 7개를 기록하며 참가 선수 전원이 금메달을 따냈는데 이 선수단에 대한 사전 도핑 검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북한 국가 반도핑 기구가 복권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면서 북한이 지난달 26일부로 도핑 방지 규약 미준수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1년 9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이유로 선수들의 금지 약물을 검사하는 국제 검사관들의 방북을 거부해왔으며 이에 따라 규정 미준수 단체로 분류돼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제외한 주요 국제대회에서 국기 계약 및 출전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